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느 한 과학자께서 카이스트를 졸업하시면서 연설을 하신 영상이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취재하면서 루트가 있어서 뵙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까지 오늘 차유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유진입니다. 네. 의사과학자. 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먼저 직접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에서 의사과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차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영광으로 네. 짜 맞춘 듯이. 네. 네, 그렇습니다. 의사과학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이렇게 생소하게 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의사를 생각하면 병원에서 이제 아프면 네, 진료해 주시고 네. 치료해 주시고 이제 또 상담도 해 주시는 그런 직업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네. 의학이 발전을 해야지만 또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진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치료를 하시는 건 이제 잘 하시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진료하다 네. 보면 바빠서. 그렇죠. 예. 네. 의사이면서 동시에 과학자, 연구자로서의 교육도 받아서 의학 연구를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과학자를 이제 의사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럼 의사의 교육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합쳐서 9년 정도. 9년 정도. 네. 근 10년을 의사의 일을 가신 거고 그렇죠. 또 과학은요? 과학도 예. 학부 과정이랑 네. 합쳐서 한 9년 정도. 그것도 근 10년 네. 정도. 예. 그렇군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카이스트 그 이제 졸업 영상이 좀 화제였어요. 150만 뷰 넘었죠? 어제 보니까 160명. 와. 네.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졸업 영상에 뭐가 담겼길래 그렇게 화제가 됐을까? 그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찍어보세요. 카이스트 졸업 영상 차유진 뭐 이렇게 지금 쫙 나옵니다. 그 연설하시면서 맨 뒷부분에 이제 박사님도 울컥하셨던 게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연설문을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그걸 쓰셨어요? 제가 걸어왔던 길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한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의사보다는 조금 힘든 길로 알려져 있는 과학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결심과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제 삶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 고생했던 때가 그렇죠. 아무래도. 찡해서 그러셨겠군요. 학생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동네에서 이제 평범한 집에서 자란 그런 학생이었죠. 어머님은 이제 교사였고요. 중학교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능력이 되는 한에서 미술학원도 보내고 네.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다니고. 그런 경험을 제시해 주시기는 정도였지. 이제 사교육 뭐 이렇게. 사교도 딱히 하지 않았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은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예, 나중에 공부에 조금 재밌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에 가서는 어떠셨습니까? 중학교에서도 특별히 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이셨어요, 한 반에? 한 반이 한 40명 정도였죠. 40명 중에서 평균 한 10등? 10등 정도? 네. 아니 근데 부모님은 조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기는 한데 제가 그렇다고 막 뭔가 특별한 거 가지고 이끌림이 있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분야가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니까 내색을 못 하셨을 뿐 그런 걱정이 좀 있으셨을 거다. 그렇죠. 뭐 성적 그냥 숫자 문제보다도 네. 제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제 중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정도 사이 이제 내 생각을 한 거였는데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는 몇 가지 대표적인 직업이 있었잖아요. 뭐 과학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93년도에 대전 엑스포를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정말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좀 막연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구체화되었던 거죠. 중학교 때 드라마 카이스트 보고 과학자의 길을 조금 더 커졌죠. 네. 과학자의 길이. 근데 그성적으로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부끄러웠죠. 그냥 뭐 장난으로 생각을 했겠죠, 대부분은. 성적 그런데 네, 쉽진 그렇죠. 않아 뭐 이런. 네. 그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아마 부모님도 안 믿으셨을 것 같아요. 말은 하셨군요. 난 카이스트 갈 거예요. 네, 아마 그러고 한기로 흘리셨겠죠. 설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그런 설마의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셨는데 그때도 이제
또 애매했어요. 애매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는 이제 좀 달랐던 게 그래도 중학교 이제 마지막부터는 조금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뭔가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냥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누가 하라고 이끌거나 사교육을 막 시킨 게 아닌 상태로. 사회 과목 인터넷 강의 한번 들었던 거. 야, 이건 너무 반칙이다. 사회과목 인터넷 강의 하나 듣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동기가 부모님에 의한 게 아니고 본인 마음에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통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가 어느 순간 이제 재미를 느끼는 단계가 되면 그냥 이제 공부가 재밌어서 하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350명 정도 됐었는데 화가 때 한 100등 했던 것 같아요. 100등 딱 3분의 1이었어요. 네. 8, 90등 했었나? 네네. 네, 중학교 때보다는 좀 발전을 한 건데 근데 그래도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성적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전교 3등 정도까지. 와. 네, 뭐 잘 안 믿기더라고요. 본인이 성적 받고도. 네. 야, 그렇게 해서 결국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셨습니까? 대학을 뭐 아주 잘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도 네. 그냥 한동안은 이제 공부 자체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스스로 그렇죠. 동기로 굴러갈 네, 수 있게끔. 네. 그러다 보니 그 성적이 나왔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기적처럼 입학을 하셨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정작 카이스트 가서 쉬우셨나요?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너무 많은 학업량 때문에 힘들었고요. 다들 뭐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나 영재고 졸업해서 네. 온 친구들이 다 배우고 오는 건데 저는 그걸 처음부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가서 하면 되지.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뒤늦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하나가 부족했었습니다.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카이스트에 왔는데 왜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지, 네, 어떤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부족했던 거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온 거죠. 뭐. 네. 점수 나왔고. 점수 나왔고.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고. 네, 목표가 분명했다면 네, 어려운 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힘들어지고 할 거 많아지는데 뭐 이걸 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라가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노력 안 해도 저 이상으로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을 써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런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작은 노력으로도 저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이렇게 내거나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박사님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노력을 이기는 게 없다라는 얘기도 해요. 저는 노력이 조금 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물론 아주 좀 특수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예술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쪽은 재능이 없으면 힘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 네. 네, 그런데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는 노력으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셨지만 노력해서 이뤄보신 분이잖아요. 그런 노력이면 카이스트의 학부 생활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근데 왜 의대로 의사의 길로 다시 바꿔서 가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계속 뭐 방황했던 거죠. 과학자로서의 삶. 원래 과학자의 삶은 굉장히 도전적인 삶인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만능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해서도 가혹하다고 하고 뭐 근데 공부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의대 가면 먹고 살만해 이런 생각 하신 건가요? 네, 뭐 현실과 타협한 거죠.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의사나 과학자나 두 가지 공부를 다 해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 현대의학도 과학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 네. 네, 이게 이제 의학과 과학 공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공과대학에서 배웠던 이제 과학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는, 네, 새로운 문제를 푸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좀 더 확장된. 네. 그렇죠. 이제 의학 교육은 잘 정립되어 있는 지식을 잘 익히도록, 네, 많이 외워야 되고, 네, 뭐 그게 복잡한 생각보다는 일단 외우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학 공부도 힘들었고 의학 공부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둘 다 어려웠고요, 저한테는. 다만 이제 외우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었다. 네, 네. 박사님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조금 더 비율이 큰 것 같습니다. 그쪽이 과학을 하신 게 이제 힘들었다가 동기부여에 대한 명확한 꿈이 없었고 그래서 가셨다가 10년 공부하시고 의사로 또 생활하시다가 다시 과학으로 오셨어요. 네. 다시 과학계로 돌아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의사로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전문의 과정을 이제 들어갔죠. 방사선 종양학이라고 해서 암 치료하는 이제 분야에 전공을 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좀 회의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중증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중증암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는 결국 이제 안 좋은 경우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사망한다거나. 그렇죠. 예. 네. 뭐 그게 직업적으로 뭐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다가도 네. 그게 힘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그러려니 해야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조금 적응하다가도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의사로서 네. 생각을 하기를 왜 이럴까? 네. 제가 의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력해질까? 네, 그런 회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선택지가 조금 더 넓다면 많은 걸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선택지 자체가 작아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구나 하는 네.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꼈죠. 네, 뭐 제가 또 대단히 뭔가 이타적인 어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그런 좀 답답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한계를 좀 느끼게 됐다. 그렇죠.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의학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말하기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삶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아기 환자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다른 친구들은 막 이제 뛰어놀고 막 네. 예, 그렇게 사는데 너무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의학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작고 네. 이제 그런 이제 한계를 어떻게 하면 좀 넓혀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답이 이제 의학 지식 자체를 이렇게 그 한계를 넓힐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연구가 어느 정도 답에 가깝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다면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면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의학을 잘 바치고 있는 네. 과학, 공학 이런 과학기술 자체의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의사 과학자 중에서도 의사공학자 세부 분류에 해당이 되고요. AI,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뇌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AI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걸 뭐 의료 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좀 범용적인 AI 기술을 만드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는 게 결정이 쉬우셨습니까? 고민 많았죠. 그렇죠. 네,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저는 이제 의사 면허증이 있고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필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길에 도전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특이하신 거죠. 왜냐면 빨리 벌고 몇 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해 보겠어. 이게 쉽진 않잖아요. 인간은 솔직한 욕심입니다. 좋은 네. 직업으로 더 벌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그렇게 결정해서 말씀하셨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반대라기보다도 약간 걱정을 하셨겠죠. 네. 부모님. 근데 돌아와서 연구하시면서 후회한 적 없습니까? 솔직히. 후회하는 많죠. 진짜 솔직하시네요.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의사 할 걸 왜 내가 또 연구를 한다고 여기 와갖고 또 이러고 있나.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제 과학자의 길이 힘들긴 합니다. 일단 뭐 경제적인 문제 떠나서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메리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과학자의 일은 세상에 없는 지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의사들은 잘 정립되어 있는 지식을 환자에게 잘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소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의사들의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의 일은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서 만든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보람은? 네, 이제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이라는 게 없어요. 집에 와서 이제 누워 잘 때도 고민하는 문제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연구하던 과제에 대해서. 네.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연구에 몰입하기 힘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직장인들 그냥 시간 나면 뭐 주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딴 데 생각을 하게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연구 특성상 그런 분들이 흐트러지는. 네, 아주 고도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눈에 확 보이는 결과가 없는 연구에는 지원이 쉽지 않다는 얘기들도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시기도 하겠어요, 과학자로서. 네, 굉장히 이제 느끼는 부분이죠. 사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하기 힘든 이유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이 너무 커지거든요. 네. 그게 때문에 다음 연구를 받지 못해서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 그게 현실인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안 하게 되면 과학의 발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의사의 일은 딱 제가 보는 환자에게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의료 행위를 통해서 뭐 소득을 버는 부분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벌겠죠. 네. 근데 과학자나 공학자의 길은 뭐 평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의 잠재력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는 못하죠. 거죠. 네. 그 성공이 얼마나 될까라는 불안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쪽에다 배팅을 하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리기에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것도 100번 이해는 합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이니까요. 네. 우리가 공부 잘한다 하면 과학고 영재고를 보내야 되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게 나와가지고 과학 인재로 남는 친구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친구들이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과학자가 필요한 적성이 재능이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문제를 잘 발굴하는 것.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 발굴 능력. 문제가 정의가 되고 발굴이 되었으면 잘 분석하는 문제 해결 능력. 네. 두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렇게 잘 해결한 문제를 다른 동료 과학자나 일반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 네,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자로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첫 번째 문제를 찾고 발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챗GPT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석하는 건 AI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도구가 대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교육 어때요? 아시잖아요. 외워라. 암기하고 성적 나오려면. 네. 풀어라. 문제를 찾는 것보다도 어쨌건 잘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익히는가, 잘 만들어진 지식을 어떻게 잘 익히는가, 이제 그 부분에만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환경에서 문제를 잘 찾느냐, 잘 정의하느냐에 대한 적성이 있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우리 자식을 의대에 보내야겠어. 존중합니다. 보내야죠. 보내고 과학 적성도 있고 이제 의학 적성도 있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의대 가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과학자 하거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의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연구 적성이 좀 더 많았던 친구들의 그런 역량이 좀 잊혀질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잠재적인 포텐셜의 한계, 새로운 거 찾고 도전하고 약간 리스크도 좀 스릴 즐길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적성이라면 의대 가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과학자로 살면서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공 가능성 높은 연구에 지원을 많이 하는 관행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구비를 받는 게 굉장히 이제 과학자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중에 하나인데요. 심사를 할 때 성공 가능성이 좀 높으냐,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그런 연구들만 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연구라도 그 좀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좀 투자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패를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연구 환경에서는 굉장히 그 가혹하거든요. 책임이. 실패를 통해서 과학자가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라면 그 성과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과학의 발전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발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넓은 세상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여일 수 있으니까 네. 혼자 공부하셔서 성적을 그렇게 내셨다고 하니까 좀 수학은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나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수학 공부 좀 열심히 했고 이제 대학 이후부터는 방황을 하면서 수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일단 대학교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게 참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고 제가 수학을 조금만 잘하면 제 연구가 조금 더 좋아질 텐데 제가 수학으로 뭔가 증명을 하거나 식을 만들거나 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때부터 좀 열심히 안 했던 부분들이 참 마음 한구석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절대로 수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때 끝나는 게 아니군요.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뭐가 쉬워요 이런 분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재미를 느끼는 단계까지 가기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데요. 시중에 문제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이제 이틀에 한 권 풀었습니다. 와 네. 이틀에 한 권? 네, 이틀에 한 권 풀었어요. 그게 처음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새로운 걸 이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이제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과정으로 길을 뚫어야 될지가 이제 보이는 단계까지. 많이 풀다 보니까 네, 그 네. 안에서 터득되는 게 그렇죠. 있다. 네.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개인의 체험이라서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냥 꿈에 대한 동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제집을 한 권 사서 다 푸는 그 맛에 그 희열. 그 희열 때문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체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작게라도 그런 성취 경험들이 그렇죠. 쌓여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차유진은 하고 나를 정의하신다면 열자로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네. 예전 다른 방송에서 한번 썼던 건데요. 아, 그래요? 누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한 거야? 공영 방송사 어디 있습니다. 네. 작가들은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를 열자로 하면 차가운 의사의 따뜻한 도전. 차가운 의사의 따뜻한 도전. 한 자 넘치셨어요. 아, 넘쳤나요? 아. 차가운 의사 따뜻한 도전. 이렇게 갈게요. 의사과학자는 사실 하는 일은 굉장히 냉철하고 수식적이고 이제 객관화된 어떤 데이터들을 그냥 정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찾는데 그런 일이라서 느낌이 좀 차갑거든요. 네, 이게 뭐 환자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차가운 일을 하는 건데 그 방향은 결국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더 멀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아주 고도화시키는 네, 그걸 통해서 의학 지식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도전해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또 저도 또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환자를 보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의사와 AI의 공진화의 연구를 조금 더 잘 완성시키는 부분들이 단기간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도 밖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힘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의사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것만 봐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과학자가 골프를 치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학자는 가난해야 해. 그렇죠. 그 헝그리 정신을 요구해요. 그게 있어요. 네, 네. 그래야 진짜 참 과학자 같죠. 그렇죠. 네. 의사는 왠지 비싼 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 과학자 의사들이 다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렇기 위해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부자가 되셔야겠네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데 그러게요. 비싼 차도 타고 네. 자꾸 이렇게 뭐 보여주는 네, 것도 이제 선배들의 역할인 거죠.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제 부모님은 저를 잘 믿어주셨고 경험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는 아니니까 아주 깊이 있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것들을 좀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예를 들어 대전 엑스포 갔던 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그렇죠. 남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되어서 제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면 기회 자체는 많이 경험을 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이제 아이가 충분히 혼자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겠죠. 100% 존중해 주실 겁니까? 제가 뭐 부모의 마음을 뭐 100% 몰라서 100%라는 말을 제가 쉽게 못했습니다. 책임은 안 남기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증거 남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이 자라오신 과거로 반추해 보면 네. 부모님은 나에게 선택을 하도록 해주셨고 네, 믿어주셨다. 그렇죠. 아주 공감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연구 잘 되시길 바라고요. 또 어려운 길만큼 더 보람이 크실 테니까 성실히 가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